둘이 있었던 것이 서서히 경계심을 풀고 진짜로 하나가 되어도 좋겠다는 조건을 상대방한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여건이 호구가 돼주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랑의 7가지 얼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호구. 사랑은 호구다. 이게 내가 신랑 신부한테 복창을 시키는데, 호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되받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상대방이 화가 나서 딱 때려도 되받아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되받아치지 않으면 호구가 돼요. 그죠? 항의하지 않으면 호갱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사회생활에서는 호구가 되면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남도 살려야 되지만 나도 살아야 되는데, 생존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길고양이들 보면 알 수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품종 있는 비싼 고양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격들이 다 좋아요. 왜 성격들이 다 좋냐? 앙칼진 애들을 번식을 통해서 걸러내요. 유전자를. 그래서 처음엔 이제 앙칼진 애도 있고 때려도 흥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서 키워야 되니까 때려도 그리고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축 늘어서 붙어 있고 이런 애들을 또 교배를 시켜. 그럼 또 교배시켜. 그러면 이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앙칼지잖아. 그러면 또 안 앙칼진 애들 또 교배시켜. 이래서 탄생한 개들이 리트리버는 등치가 이렇게 커도 맹견으로 분류가 안 돼서 입막이 안 하고 댕겨지잖아요. 대체로 전부 순해요. 왜냐면 그런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앙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죽어. 이건 교배할 것도 없어요. 앙칼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사납고 앙칼지고 경계심이 많고 겁이 많아서 잘 피하고 이런 애들만 살아남아서 계속 이렇게 자손을 번식시키다 보니까 다른 종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 집에서 고양이 키우니까 알거든요. 다른 종이라고 할 정도로 경계심과 공격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경계심이 있어야 되고 절대로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치면 받아쳐야지 되고 안 되겠으면 도망가야지 되고.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걸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하나가 되려는 거거든요. 한 존재가 되려는 거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모든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쁜 게, 어렸을 때 가장 기쁜 거는 뭐예요? 엄마랑 하나가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죠. 엄마하고 떨어지면 울잖아요, 애기들이. 갑자기 깼는데 엄마 아빠 아무도 없어. 그럼 막 완전 패닉하잖아요. 성장기가 되면 친구하고 하나가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다 크면 그 이성과 하나가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다시 아기와 부모가 하나가 되는 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가 될 때 제일 기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된 게 분리가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은 화를 내요. 그 다음에 분리가 될 때 화를 내는데 아무리 화를 내도 소용이 없을 때 사람들은 슬픔을 느껴요. 이게 희로애락의 근본적인 사원색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희로애락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감정의 사원색은 뭐냐면, 기쁨, 하나 된다. 큰 기쁨을 느끼잖아요. 하나 된다. 그 다음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 두 번째가 불안이라는 감정이고요. 세 번째, 떨어졌을 때 화를 내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을 때 슬픔을 느껴. 이 네 가지가 감정의 사원색, 빛의 사원색으로 수만 가지 색깔이 나오듯이 이 감정의 사원색이 묘하게 얽혀들면서 굉장히 소소한 감정들, 천변만화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거기서 이제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심리학에서. 그런데 이 호구라는 건 뭐냐면, 되받아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둘이 있었던 것이 서서히 경계심을 풀고 진짜로 하나가 되어도 좋겠다는 조건을 상대방한테 만들어주는 첫 번째 여건이 호구가 돼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호구가 돼준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름난 바람둥이인데 걔가 나를 뺏겨먹고 내 통장까지 닥닥 긁어가고 그렇게 해도 그걸 계속 당해줘야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가장 쉬운 호구 실천법이 뭐냐면,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 내가 옳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그렇게 잘하냐. 저 평생 동안, 지금 결혼생활 30년 넘어가는 동안 그 많은 부부싸움 중에 저희 집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풀어진 경우는 역사적으로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니 참 그런 날도 있더라고. 그 한 건 빼고는 언제든지 제가 미안하다고 그래. 이건 막 100%예요. 그러면 뭐 네가 항상 틀렸겠지. 아니, 그렇진 않아요. 내가 옳다는 걸 알지, 내가. 내가 옳기는 내가 항상 옳아 보면 오는데, 언제나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먼저. 왜? 옳고 그름보다 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조건이에요.
시시비비 옳다 그르다 보다는 네가 더 중요해. 나는 이게 호구되는 사랑의 호구의 마음가짐인 거죠. 그래야 가족이잖아요. 옳다 그르다 보다 옳다 그르다 따지면 끝도 없지 뭐. 서로 옳다고 믿으면 끝도 없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 이게 옳다고 그러고 넌 저게 옳다고 그러고 끝도 없이 싸우다가 나는 이건 정의의 이름으로 나는 심판하고 싶고 난 이렇게 틀린 거를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살질 못하겠어 하는 순간 사랑이 아닌 거죠. 왜? 사랑은 하나가 되려는 거니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를 풀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바리케이드를 빼야 되는데 바리케이드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자기가 사실 옳지 않다는 걸 알고도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냥 계속 우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미안해 이러면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상대방이 자기가 옳은 줄 알면서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 뜻을 일단은 굽혀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데서 상처받는 바리케이드들이 하나씩 이렇게 제거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지뢰를 가지고 살잖아요. 어디 누르면 나도 몰랐는데 그거 한마디 하는 순간 빵 터진데 근데 그게 이제 캐져서 나와 이제 제거가 되려면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호구를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 고마움을 상대도 강짜를 부리고 그렇게 어거지를 부려도 상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옳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네가 잘못했지 막 이렇게 해놓고도 그것 때문에 뒤돌아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날 또 사랑해 주거든요. 두 번째 사랑은 호구입니다. 그래서 호구가 그래 네가 나를 처음에 네가 까칠해서 나를 때릴 줄 알면서도 손을 벌리고 가드를 내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습범 말고요. 상습범은 아니에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핥힐 줄 알아도 나는 가드를 내리고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렇게 가드를 내리고 들어가다 보면 이거 뭔가 바본가 이러다가 그도 마음을 열고 훨씬 더 성숙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에게 제일 큰 기쁨은 생존의 기쁨 빼고는 둘이 하나가 되는 기쁨인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기쁨 진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웨이터, 사랑은 호구. 웨이터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이 성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호구 편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사랑은 야생동물 보호가 세 번째 야생동물 보호가 편에서 뵙겠습니다.